안녕하세요. 오늘은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만한 그런 이야기, 서울경제신문 기사를 바탕으로 좀 나눠볼까 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이게 중장년 세대를 위한 7가지 자기관리 비법, 이른바 세븐업에 대한 건데요. 아, 세븐업. 흥미로운데요? 그렇죠. 나이가 들면서 지혜나 경험은 쌓이지만 또 때로는 자신을 좀 가다듬는 노력도 필요하잖아요. 맞습니다. 시대도 변하고 하니까요. 그래서 이 7가지 업이 어떻게 우리를 더 괜찮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지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보죠. 네, 좋습니다. 이게 단순히 외모 관리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거죠. 관계나 마음가짐까지 다루는 거라서 저도 아주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해요. 맞아요. 각 영역에서 한 단계 업 시키자, 뭐 이런 의미겠죠? 그렇죠. 수준을 높인다. 삶의 태도 전반을 좀 돌아보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부터 가볼까요? 클린업, 깨끗함 유지. 이게 그냥 청소 잘하자 이런 뜻은 아니겠죠? 네, 물론 기본적인 위생도 포함되겠지만 그 이상이죠. 기사에서도 몸, 주변 환경, 그리고 마음가짐까지 다 깨끗하게 하라고 하잖아요. 마음가짐까지? 네, 외적인 단정함이 뭐랄까 내적인 평온함하고 연결된다는 거예요. 주변 정돈하는 게 생각 정리에도 도움되고 깔끔한 인상은 또 남들에게도 좋은 신호를 주고요. 하긴 주변이 어수선하면 마음도 좀 복잡해지는 것 같긴 해요. 그렇죠. 정신적인 공간을 확보하는 첫걸음, 이렇게 돌 수 있겠네요. 그렇군요. 두 번째는 리스먼, 경청인데요. 이게 사실 중장년 되면 좀 경험이 많으니까 자꾸 말을 하게 되잖아요. 조언해주고 싶고. 허허, 맞아요. 라떼는 마리아가 쉽게 나오죠. 네네. 근데 오히려 잘 듣는 게 중요하다. 이게 관계 개선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움이 될까요? 이건 특히 세대 간 소통에서 정말 중요해요. 젊은 세대 이야기를 그냥 듣는 척이 아니라 진심으로 들으려는 자세. 이게 존중의 표현이거든요. 존중. 네. 일방적으로 내 경험상 이렇다 이게 아니라 그들의 생각, 고민을 먼저 이해하려고 할 때 그때 이제 진짜 소통이 되는 거죠. 듣고 보니 그러네요. 경험에서 나온 지혜도 일단 듣고 나서 말해야 더 와닿겠어요. 그렇죠. 경청 뒤에 전달될 때 훨씬 힘이 실립니다. 세 번째는 표현이 좀 셉니다. Shut up. 입을 다물라니 이거 좀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닌가요? 오해도 살 수 있을 것 같고. 네. 좀 직설적이긴 하죠. 근데 이게 진짜로 그냥 입 닫고 있으라는 뜻은 아닐 거예요. 그런가요? 네. 핵심은 아마 필요 없는 말을 줄이라는 거겠죠. 특히 반복되는 잔소리라던가 과거 무용담 같은 거 있잖아요. 네네. 그런 걸 좀 줄이려는 의미가 아닐까 싶어요. 친북이 오히려 더 깊은 신뢰를 줄 때도 있거든요. 특히 좀 공식적인 자리나 아니면 젊은 세대랑 이야기할 때는 더 그렇죠. 신중하게. 전략적인 침묵.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. 맞습니다. 정확해요. 전략적 침묵. 무게감 있는 소통을 위한 거죠. 흥미롭네요. 자, 네 번째는 드레스업입니다. 옷차림을 신경 쓰라는 거. 기사에서 등산복 차림으로 공식 석상에 가는 예를 들었던데 좀 뜨끔했어요. 하하, 네. 그 예시가 아주 직관적이죠. TPO, 시간, 장소, 상황. 이걸 지키라는 겁니다. 단순히 비싼 옷, 화려한 옷 이런 건 아니고요. 그럼요. 그게 아니라 상황에 맞게. 그게 자신과 상대를 존중하는 태도라는 거죠. 적절한 복장은 자신감도 높여주고 또 상대방에게 신뢰감도 주고요.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사회적인 센스를 보여주는 거기도 하고요. 하긴 옷차림이 첫인상에 중요하긴 하죠. 다섯 번째는 쇼업, 모임에 적극 참여하라 이건. 글쎄요, 당연한 것 같으면서도 나이 들면 좀 귀찮아지기도 하잖아요. 새로운 모임 나가는 거. 맞아요. 어색하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. 그런데 이게 사회적 관계망을 유지하고 넓히는 게 정신 건강에 엄청 중요하거든요. 정신 건강이요? 네. 그냥 얼굴만 빼꼼 내미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참여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보여주는 게 핵심이에요. 새로운 사람들 만나고 교류하면서 얻는 자극, 유대감, 이런 게 고립감도 없애주고 삶에 활력을 주죠. 그렇군요.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게 중요하네요. 여섯 번째는 오픈업, 마음과 지갑을 열어라. 지갑. 좀 현실적인데요. 네, 그쵸. 특히 직장에서 후배들한테 점심 한 끼 싸는 거, 이게 관계의 시작이 될 수 있다. 이런 조언이 있었죠. 맞아요. 되게 현실적으로 와닿았어요.
이게 단순히 돈을 쓴다는 의미를 넘어서 마음의 개방성을 보여주는 행동인 거죠. 기꺼이 좀 베풀고 나누려는 자세. 이게 관계 윤활유 역할을 하거든요. 아, 윤활유 역할. 마지막입니다. 기법, 포기할 줄 아는 지혜. 포기라, 이건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할까요? 좀 부정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? 아, 이게 무조건 다 포기해라 뭐 이런 뜻은 절대 아니고요. 그럼요. 여기서 기부업은 지나간 일에 대한 미련 같은 거 있잖아요. 아니면 너무 과한 욕심, 모든 걸 내가 통제해야 한다 하는 그런 마음, 이런 걸 좀 내려놓으라는 의미죠. 아, 내려놓음. 네, 모든 걸 다 가질 수는 없다는 걸 받아들이고 지금 나한테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아는 태도. 어떻게 보면 미니멀 라이프랑도 좀 통하는 면이 있고요. 불필요한 집착을 버리면 오히려 정신적으로 자유로워진다. 그렇죠. 바로 그겁니다. 역설적인 지혜죠. 그래야 또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공간도 생기고요. 삶의 다음 단계를 위한 준비랄까요? 네, 이렇게 세븐업, 청결, 경청, 침묵, 옷차림, 참여, 개방, 그리고 내려놓음까지 쭉 살펴봤습니다. 이 7가지 습관들이 중장년 세대가 계속 성장하고 또 사회적으로도 좋은 영향력을 발휘하는데 정말 중요한 밑거름이 될 수 있겠네요. 그럼요. 개개인이 이렇게 조금씩 변화하는 모습들이 모이면 중장년이라는 그 세대 자체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요. 아, 인식 변화까지. 네. 과거의 한국 사회 발전에 정말 중추적인 역할을 하셨던 분들이잖아요. 여전히 우리 사회의 중요한 자산이 하는 걸 스스로 보여주실 기회가 될 수 있죠. 중요한 건 꾸준히 실천하는 거고요. 네, 꾸준한 실천. 오늘 이야기 나눈 7가지 업 중에서 여러분은 지금 내 삶에 이게 가장 필요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 있으셨나요? 한번 돌아보면 좋겠네요. 마지막으로 기부업, 이 내려놓음과 관련해서 질문 하나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. 여러분의 삶에서 더 나은 무언가를 받아들일 공간을 만들기 위해 오늘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것, 그 한 가지는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